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드 공장을 찾아가서 전기차에서 중국을 앞지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자,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배터리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금값이요. 연일 오르는 배경으로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중국 금융당국이 자국에서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완전히 금지한다고 재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차. 근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좀 특별한 부분이 경제 관련 현안 논의가 굉장히 이슈를 끌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경제 관련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해서 네. 공식 일정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도착하던 그 시각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미시간 자동차 벨트라고 하는 미시간으로 날아가서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의 하나인 세계 2위에 랭크돼 있죠. 이 포드 자동차 공장을 찾아가서 예. 포드 자동차에 만들어내고 있는 F-150이라는 새로운 전기차 픽업 트럭에 직접 탑승을 해서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면서도 거기 모인 기자들 앞에서 자, 지금 이 미국의 전기차가 중국한테 크게 뒤져 있다. 예. 그런데 나는 미국 전기차가 중국에 뒤지도록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밝혔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뭐 중국과 함께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강자입니다. 네. 결국 전기차의 생명이 배터리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워싱턴 도착 날 이 포드 자동차를 찾아가서 이 전기차를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포드 자동차와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이 둘이 합작을 해서 새로운 조인트 벤처 공장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같은 날 동시에 터져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워싱턴 정계 소식통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의 두 나라의 본격적인 협력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예, 전기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기업과 백신 제조사와의 어떤 협의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 사실상 같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두 회사의 대표가 같이 갔습니다. 예.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은 네. 미국 측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행원 인원을 좀 줄여달라 했던 것이 이유고요. 예. 실제로는 이제 같이 미국 내에서 동선이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전기차 배터리에서의 협력 문제와 함께 지금 백신의 우리나라가 위탁 제조 능력이라든지 또 이 복제 능력 이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발 능력 여기서는 또 세계 최고고요. 그래서 개발을 한 미국과 그것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한국이 같이 합작을 해서 예. 대부분의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이른바 한국을 백신 허브로 만들자. 그런 전략.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생산량이 빨리 늘어날 수 있고 예. 한국은 백신을 그만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안건에 올라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반도체 부분에서도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과 미국의 반도체 설계 능력이 합해져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자.
그러는 데서 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져서 예. 이번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집중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그래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그 시기에 포드 공장에 가서 전기차를 타면서 우리가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전기차를 강조한 배경 그리고 우리와 연계시키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2조 4천억 달러의 지금 이 인프라 부양책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의회에서는 재정 지출이 너무 많다, 또 금리가 오를 것 같다. 이래서 좀 야당인 공화당이 좀 반대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시간을 직접 방문해서 자, 전기차에 늦어지면 우리가 바로 중국에 지는 것이고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이 인프라 2조 달러 이상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는 그런 압력으로 행사할 수 있고요. 더더구나 문재인 대통령, 배터리 대국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이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예. 전기차의 생명인 배터리 부분에 한국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했다. 그런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유치 실적을 설명을 하면서 의회를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요. 예. 지금 이 LG화학과 LG화학의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라는 제너럴 모터스하고 지금 같이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워서 네.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장 2개를 더 늘리게 되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거기에 이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협력을 해서 또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회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전기차 분야에서의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갈 수가 있고 중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걸 설득함으로써 의회와 함께 대대적인 어떤 투자를 해보겠다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스에 이어서 포드도 우리 기업과 이렇게 손을 잡은 거 보면 미국에서 우리 기업의 그런 능력을 굉장히 인정받게 되는 상황인가 보죠, 지금?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중국과 한국이 1등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요. 예.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배터리가 얼마만큼 오래 충전할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빨리 충전하느냐, 한 번 충전한 게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가느냐, 여기서 지금 중국과 1, 2위를 다투는데 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것대로 중국과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들여다 쓰는 것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협력, 이것은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배터리의 수출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예. 우리나라 전기차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중대한 어떤 협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해서 재계 인사들도 몇 명이 가잖아요. 거기에 최태원 SK 회장도 마침 SK 이노베이션과 포드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있으면서 최태원 회장도 거기 가게 되고요. 누가 거기에 가게 되면 미국이에요. 그리고 어떤 또 성과가 있을까요? 투자 방향이나 뭐 투자 규모? 예, 우리나라 기업 자산 규모로서 가장 큰 기업을 흔히 4대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네. 4대 그룹 그 관계자들이 전부 다 총출동합니다. 예. 우선 SK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위 회장이기도 하고 SK그룹 회장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SK그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드와의 이 배터리 또 조지아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의 대대적인 확충, 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미국과의 코로나 백신 공동 제작, 예. 뭐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지금 총수가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김기남 부회장이 반도체 부분 지금 CEO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협력 차원에서 특히 테네시 등의 파운드리 공장 예. 약 20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이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협력을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삼성에서는 삼성 SDI라는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게 미시간 인근에 새로 배터리 공장을 지금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현대 자동차는 이 알라바마 등지에 8조 원 이상의 전기차 아이오닉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발표했죠. 예. 이 4대 그룹들이 경쟁적으로 미국과의 업무 제휴,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공급망 체계가 성립된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생산 처음에 설계하고 부품 만들고 소재, 장비, 제조, 패키징 이 일관 그 스플라이 체인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제대로 생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또 이런 새로운 이 스플라이 체인을 만들 때 여기서 빠져버리면 그 기업은 영원히 국제적인 미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새로운 공급망 체인에서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배터리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반도체도 전기차에 빠질 수 없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면 완성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논의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렇게 각 분야, 각 산업별로 어떤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며 그게 또 우리는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예,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단기적으로는 백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미국과의 백신을 협력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은 백신 원천 기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의 속도가 지금 다급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력을 하게 되면 일단 한국에서의 코로나 백신의 접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국의 그 제조 기술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CMO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전 세계에 필요한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 허브를 두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인류 사회에서의 이 코로나 백신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 또 이 반도체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반도체가 메모리 부분은 세계 1위지만은 예. 이 시스템 부분에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스템 부분은 설계 회사가 주문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텍사스 등의 파운드리 회사를 짓게 되면 보다 신속하게 주문을 받아서 경쟁자인 대만의 TSMC보다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배터리 부분은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에 그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배터리 산업에 그동안에 미국의 전기차라고 그러면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문 회사들이 해왔는데 그 생산량이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라는 회사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완성차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터리를 수요하게 되면 엄청난 양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게 되고 네. 그것은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배터리 업체가 필요하고 네. 우리로서도 배터리 산업에 신기원을 맞을 수가 있다. 전기차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배터리와 반도체, 백신은 이 협상이 잘만 되고 또 협력이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의 그 경쟁력과 미래 지평을 한 단계 높이는데 굉장히 큰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일론 머스크의 입방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야말로 중국발 쇼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강탈을 해서 예. 가상화폐 거의 모든 지금 상품들이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모양새인데요. 중국은 그동안에도 오래전부터 가상화폐는 화폐도 아니고 네. 나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다시 금융협회나 은행연합회 같은 곳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네. 특히 이번에 특히 역점을 둔 부분은 가상화폐를 만약에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도와주고 예. 또 가상화폐를 가지고 중국 위안화를 바꾸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거기다가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예. 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실으면서 가상화폐는 절대로
이 중국 경제나 중국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천명을 했어요.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인구 수로나 가상화폐 사용자 수에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나라인데 예. 중국에서 완전하게 저걸 형사처벌하고 발본색원을 해버린다 그러면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큰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가상화폐로서는 아주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가상화폐 보유한 분들 지금 심장이 굉장히 두근두근할 것 같아요. 근데 금값은 왜 올랐어요? 가상화폐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뭐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각 중앙은행이 돈을 좀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네.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품에 인플레 해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동안에 가상화폐가 이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금리가 좀 올라갔거나 물가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될 때 가상화폐를 샀는데 예. 중국이 가상화폐 철저하게 형사처벌을 한다. 또 미국에서도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일론 머스크의 여러 가지 헛발질, 예. 또 입방정 이런 것들에 가상화폐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 가상화폐로서는 이 위기 시대에 가격 보전이 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금으로 가자. 그러네요. 금은 일단 물가 인상될 때 가치 변동이 없고 기존의 가치를 현재 나와 있는 상품 중에서는 가장 예. 안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네. 이래서 다시 국제 금이 대세로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이하네요. 가상화폐가 확 불붙었다가 네. 결국엔 다시 금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네. 예, 신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